근데 우리나라 감독은 도대체 언제 선임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구친구입니다. 맨시티가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4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중심에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있었는데요. 과르디올라는 맨시티에 부임한 뒤로 6번의 리그 우승과 팀 역사상 최초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는 대업까지 달성하면서 이제는 현역 최고의 감독이란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죠. 특히나 전술적인 측면에서 과르디올라는 21세기 축구계에 한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과르디올라에게 영향을 받은 많은 감독들이 등장하면서 여름 이적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최근 1, 2년 사이 이 유망하고 젊은 감독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축구 전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분명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로 리누스 미엘스인데요. 리누스 미엘스는 과르디올라가 있기 훨씬 이전에 현대 축구의 기반을 다진 전설적인 감독이에요. 그가 활동했던 1970년대 이전까지는 공격수와 수비수의 역할이 정말 간단했었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수비만 하면 됐죠. 그런데 미엘스는 이런 현상에 대해 한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왜 공격수는 공격만 하고 수비수는 수비만 해야 될까? 그래서 미엘스는 1970년대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모든 선수들이 함께 공격하고 수비하는 토탈 풋볼을 만들어낸 거예요. 미엘스가 감독으로 부임했던 팀은 네덜란드의 아약스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그리고 오렌지 군단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이었고, 이곳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세계 최정상 자리에 올랐죠. 그리고 이 세 팀에서 모두 뛰었던 대표적인 선수가 있는데 그가 바로 요한 크루이프입니다. 자연스럽게 미엘스의 토탈 풋볼을 요한 크루이프가 이어받아서 당시 그가 감독을 맡았던 바르셀로나에 그대로 적용해냈고, 요한 크루이프의 밑에서 뛰며 그 철학을 그대로 흡수한 인물이 바로 지금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인 거죠. 미엘스가 제시하고 크루이프가 발전시킨 이 토탈 풋볼이 주었던 긍정적인 영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팀플레이인데요. 과거 펠레나 에우제비오 같이 더 이상 한 선수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고 공격도 함께 수비도 함께하며 공을 더 오래 소유하고 경기를 지배해 나아갔죠. 하지만 토탈 풋볼의 단점은 매우 명확했어요. 바로 빈 공간이었죠. 상대가 소유하고 있는 볼 근처에 갑자기 많은 선수가 모여서 수비를 하게 되면 당연스럽게도 선수들이 원래 있던 공간은 텅 비어있겠죠?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텅 빈 공간에 볼을 한 번만 넣게 되면 곧바로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지니까 주구장창 잠그다가 한 번의 득점 찬스를 노리는 거죠. 때문에 이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과르디올라가 고안한 전술이 바로 포지션 플레이인 거예요. 쉽게 말해 볼 주변에서 숫자 9를 딱 한 명만 더 만드는 건데요.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는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 상대 선수를 유인하면 선수가 있던 공간에는 빈 공간이 나게 되고, 그 공간에서 압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는 딱 한 명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포지션 플레이인 거죠. 과르디올라는 이 전술로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와 사비, 이니에스타와 같은 라마시아 선수들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2회 우승, 라리가 3연패를 달성하며 역사상 최고의 팀을 뽑을 때 늘 언급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포지션 플레이를 적용하지 않은 팀을 정말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과르디올라의 전술은 이미 전 세계에 퍼져 있죠. 대표적으로는 과르디올라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개겐 프레싱으로도 유명했던 위리겐 클롭이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징과도 같은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조차도 전 세계를 지배했던 과르디올라의 전술적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대 축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 젊은 감독들의 대다수가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때문에 젊은 감독들이 잘하고 있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꽤나 단순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르디올라가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감독 커리어를 시작한 인물들에게는 과르디올라는 이미 현대 축구 전술에 교과서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매우 완성도가 높은 과르디올라의 축구를 습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감독이 데뷔했을 때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거죠. 때문에 이른 나이부터 혹은 감독 커리어 극초반부터 인상적인 결과를 내는 감독들이 많아지면서 현대 축구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들, 다시 말해 과르디올라의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들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레버쿠젠을 이끌고 무패 우승과 포칼 더블까지 이뤄낸 사비 알론소 감독이 있어요. 알론소는 전 세계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젊은 감독들 중 한 명인데요.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건은 레버쿠젠에서 보여주는 알론소의 축구에 대해 알론소의 축구는 과르디올라의 축구와 매우 비슷해요. 선수 시절부터 과르디올라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거죠 라고 말했고, 실제로도 레버쿠젠은 이번 시즌 4대 리그 팀들 중 두 번째로 많은 짧은 패스를 성공시켰어요. 당연스럽게도 1위는 맨시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5위에는 브라이튼이 보이는데요. 브라이튼의 데제르베 감독은 지난 시즌 팀 역사상 최초로 브라이튼을 유럽클럽 대항전에 진출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냈죠. 데제르베 역시 감독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과르디올라가 이끄는 바르셀로나였다고 말할 정도로 전술적으로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경기 내에서도 포지션 플레이를 바탕으로 미토마와 솔리마치 같은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자신만의
공격 전술을 정착시켰어요. 그 밖에도 펩과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DNA를 물려받은 바르셀로나의 전 감독 사비와 미넨에 새로 부임한 콤파니 감독, 그리고 맨시티에 과르디올라가 처음 부임했을 때 수석 코치를 함께했다가 벌써 5년째 아스날 감독을 맡으면서 최근 2시즌 동안 연속 리그 2위를 기록했던 아르테타, 그리고 맨시티에서 수석 코치로 트래블을 달성한 뒤 이번 시즌 레스터시티의 감독으로 부임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프리미어리그로 승격시킨 엔조 마레스카, 또한 후한 빌드업과 빠른 압박을 선호하며 네덜란드 페이너르트에서 리버풀에 도착한 아르네 슬롯과 3부 리그였던 팀에 부임해서 강한 압박과 빠른 빌드업을 바탕으로 프리미어리그 승격까지 시킨 입스위치 타운의 키어런 맥케나까지, 단순히 나열만 하더라도 현재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는 감독들이 과르디올라의 영향을 대부분이 받았다는 거죠. 사실 전문 감독들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이 전술적인 요인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 미국 자본가들이 유럽의 구단들이 인수하기 시작하면서 구단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이전에는 감독이 구단에 원하는 선수를 영입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을 때 구단은 그 요청을 들어주면서 감독의 전술에 맞춰주는 구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다 맞춰주고 나서 갑자기 감독이 경제되니까 새로운 감독이 부임했을 때 이전 감독을 위해서 영입했던 선수들이 새로운 감독 전술 아래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럼 구단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데려와서 벤치에만 앉혀놓으니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구단주들이 인수한 팀에는 늘 디렉터가 존재하는데요. 풋볼 디렉터들이 직접 구단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그렇게 영입한 선수들로 전술을 짜줄 감독을 선임하는 거죠. 기존 유럽 리그에서의 감독은 매니저로서 코치로서의 역할에 더해 선수들 영입에까지 관여하면서 역할의 범위가 아주 넓었지만 현재 감독들은 헤드코치로서 전술적 영향을 펼칠 정도의 한정적인 역할만 부여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의 구조 아래에서 감독을 맡았던 매니저 유형의 나이든 지도자들보다 어떤 팀에 부임하더라도 자신만의 전술을 팀에 적용해서 곧바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헤드코치 유형의 젊은 감독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최고의 전술가인 과르디올라의 전술을 바탕으로 자신의 색깔을 입혀 팀에 적용하고 있는 젊은 감독들을 봤을 때 구단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지인 거예요. 일단 감독들 사이에서는 매우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최전선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안첼로티나 시메오네 같은 베테랑 감독들과의 신구조화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하위권 팀들에서도 과르디올라의 전술을 기반으로 주도적인 축구를 시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그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고,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모든 팀들이 골키퍼부터 만들어 나가는 후방 빌드업과 풀백이 안쪽부터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 그리고 스위퍼 키퍼 같이 맨시티처럼 축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축구 선수의 역할이 한정되고 있고 너무나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2017년 이탈리아의 최정상급 센터백 키엘리니는 과르디올라에게 한마디를 남겼죠. 과르디올라는 이탈리아 수비수들을 다 망쳐놨어요. 수비수들은 경기를 조율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 패스를 보낼 수는 있지만 수비할 때 마킹은 못해요.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던 특징들, 우리 이탈리아의 빗장 수비 DNA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요. 수비수들이 발밑 능력을 키우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수비수의 본분인 수비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공격수들도 수비하자, 수비수들도 공격하자, 이런 토탈풋볼의 정신이 오히려 트렌드로 인해서 점점 흐려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요즘 활약한 선수들을 보면 포지션별로 어딘가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를 들면 아놀드와 트리피어, 워커 같은 풀백들은 빠르고 공격에 가담하고 강력한 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에드레송과 알리송, 램스데일 같은 골키퍼들은 선방 능력도 필요하지만 빌드업에 능숙한 골키퍼들이죠. 정리하면 어딘가 하나의 뚜렷한 장점이 있다기보다 여러 가지를 모두 골고루 잘하는 육각형 플레이어들을 선호하는 흐름에 맞추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감독들의 전술이 큰 틀에서는 매우 비슷하니까 필연적으로 감독들은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를 전술적 기반으로 두는 감독들에게 공통적으로 붙는 의문보호가 바로 선수를 많이 탄다는 거예요. 감독들이 의도한 바와 다른 선수가 영입됐을 때 전술적으로 힘쓰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토트넘의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맨시티처럼 전술을 구사하고 싶어하지만 선수단 자체가 그만큼의 퀄리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상충되고 있고요. 이와 반대되는 사례가 바로 레알 마드리드인데요. 안첼로티의 레알을 생각해보면 팬들이 해조 축구라고 비난했지만 결국 선수들이 가장 잘하는 것을 펼치도록 판을 깔아주고 선수들은 이에 보답하듯이 늘 트로피를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무리뉴가 보여줬던 극단적인 실리축구나 콘테가 보여줬던 독특한 3백 전술들이 한때 극찬받았던 것도 다른 이들의 전술로부터 영향을 받기보다 자신만의 축구 철학을 가지고 뚝심있게 밀어붙였을 때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은 젊은 감독들이 많아지는 이유와 더불어서 과르디올라를 기반으로 한 포지션 플레이 트렌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유럽에는 이렇게 유명한 감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감독은 도대체 언제 선임될까요? 그리고 한 가지 공지드릴 게 있습니다. 6월 10일에 펼쳐지는 대한민국과 중국 A매치 경기, 저는 이번에도 베코11 부스에 함께 있을 테니까요. 오셔서 귀여운 베코도 많이 보시고 지난 3월처럼 인사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축구친구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